네, 이번 시간에는 명제 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93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새로 배울 용어가 있는데 명제, 그리고 명제의 부정, 조건, 진리집합, 그리고 뭐 가정, 결론, 정의, 증명, 정리 이런 용어들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보는 용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념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은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명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은 그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명제가 뭔지 먼저 볼게요. 명제가 뭘까? 참인지 거짓인지 기준이 명확해야겠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볼게요. 그래서 이게 참인지 꼭 참일 필요는 없어요.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판별만 할 수 있으면은 명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건데 한번 볼게. 파이는 유리수이다. 명제일까 아닐까? 유리수가 이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이는 3.14 땡땡땡땡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다. 그래서 이거를 유리수가 아니다로 고쳐야 맞겠지. 근데 참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거짓이지만 어쨌든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제가 맞겠죠. 또 한 가지 볼게요. 한강은 긴 강이다. 한강은 서울에 있는 한강은 긴 강이다. 뭐 한강은 긴 강인 것 같지. 그래서 뭐 참이다 라고 얘기하면 매우 곤란하죠. 길다가 상대적인 얘기지. 뭐 강이 더 긴 강들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한강이 그렇게 긴 강이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식이에요. 그래서 명제가 아니다. 이거는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으니까 명제가 맞고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었지? 한강은 긴 강이다. 이건 명제가 아니네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2 더하기 3은 5다. 간단한 걸로 할게요. 2 더하기 3은 5다. 맞는 사실이죠? 5가 아닌 다른 수가 있었으면 거짓인 명제였을 거고 5가 맞으니까 참인 명제다. 그래서 명제는 명제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데 참 아니면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걸 명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명제를 부정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명제의 부정이 뭔지도 한번 볼게. 자, 명제의 부정은 일단 한번 기호로 나타내 볼게.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요. 우리 명제를 P라고 한번 한다면은 P가 아닌 거를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고 나 P라고 읽을 거예요. 나 P. 이거를 우리는 P가 아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제 부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돼요. 어떻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거의 부정 7은 소수이다. 부정을 한번 써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이거의 부정 이게 아닌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7은 소수이다. 의 부정은 뭘까요? 7은 소수가 아니다로 바꿔주시면은 이게 부정이고 2가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2가 반대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겹치는 거 없이 루트 2보다 크다가 바로 부정입니다. 그래서 부정이 뭔지를 알겠지 이게 아닌 범위를 택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에 뭐 참거짓을 한번 판단해본다면 7은 소수가 아니다. 거짓이죠? 2가 루트 2보다 큰 수가 맞으니까 뭐 참이다. 참거짓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용어 2가지를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 명제
그리고 명제의 부정 이렇게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고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조건이 뭔지 그리고 진리집합이 뭔지 이렇게 두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조건이 뭘까?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단순히 문제는 푸는 것만 그치면 안 되고 자, 조건이 뭔지 볼게요. 교과서에 또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뭐냐? 변수를 포함하는 변수가 뭐야? x를 이제 대표적인 변수라고 하지.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변하는 숫자에서 변수인데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 변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조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변수 값에 따라서 변하는 숫자 미지수 x를 이제 주로 많이 쓴다고 했어요. 변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을 참인지 거짓인지가 달라져.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 을 우리는 조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건. 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조건 볼게요. x는 홀수이다. 이런 것들이 조건인 거야. 이렇게 볼게요. 이 x가 변수. 변수의 값에 따라서 이 문장 자체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그러한 식 자체를 우리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볼게요. 변수가 이 x가 1357 이런 숫자면 홀수다. 이게 참이 되는 거고 만약에 x가 2468 이런 숫자 짝수가 나오면은 이 문장은 거짓이 되겠지. 또 한 가지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x는 10의 약수이다. 이런 식. 아무튼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x는 교과서에 다 있는 문장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10의 약수이다. 이것도 x가 뭐냐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가 달라지지. 볼게요. x가 진짜 10의 약수 1, 2, 5, 10 이런 숫자면은 참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숫자들이면은 거짓이 될 거죠. 그래서 변수 x를 포함하는 문장들 그래서 그 x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지는 그러한 문장을 우리는 이제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자, 명제의 부정과 마찬가지로 이 조건을 이제 주로 P라고 예를 드는데 이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닌 것을 우리는 이제 또 P의 부정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부정해 볼게요. 한번. 자, P가 아니다를 우리는 P의 부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집합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나 P 이렇게 똑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진리집합이 뭔지 한번 또 볼게요. 진리집합 이것까지 하고 문제 풀도록 할게요. 진리집합은 또 뭐야? 새로운 용어들이 많으니까 익숙하진 않죠. 진리집합이 뭔지 볼게. 진리집합 뭔가 진짜 집합 뭔가 해당되는 집합 이런 느낌이 있지. 어떤 조건 이 조건 위에서 배웠던 이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의 집합. 그러니까 이거의 진리집합은 첫 번째 예시의 진리집합은 1, 3, 5, 7, 9, 11, 13 이런 것들이겠지. 그리고 이거의 진리집합은 1, 2, 5, 10이겠죠. 그래서 말로 한번 써보면은 위에 있는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의 집합. 모든 원소의 집합. 를 우리는 이제 진리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쓰진 않을 건데 나 P의 진리집합 조건 나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도 뒤에 문제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제로 볼게요. 여기서 자, 어떤 조건 P, X가 8이야. 이거에 대해서 이거의 이 P의 진리집합과 진리집합이 뭔지 한번 구해볼게요. 그리고 나 P의 진리집합 이거를 부정한 나 P의 진리집합 두 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의 진리집합 먼저 한번 구해보고 나 P의 진리집합 한번 구해볼게요. 진리집합이 뭐였어? 이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 하나 빠뜨렸는데 우리 자연수 집합에서만 볼게요. U는 자연수 전체의 집합
자, 볼게요. P의 진리집합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의 진리집합. 이것을 참으로 하는 그러한 모든 숫자를 적으시면 되는데 자연수 중에서 골라야겠네. 그럼 뭐 있을까요? 1부터 시작하겠지? 1, 2, 3, 4, 5, 6, 7, 8. 이 바로 진리집합이 되겠고 나 P의 진리집합은 P가 아닌 거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P의 여집합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8 이하가 아닌 거니까 8보다 큰 수겠죠? 그럼 9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9, 10, 11, 12 이렇게 쭉 자연수 전체라고 했으니까 무한대까지 올라가겠지. 이거를 이제 조건 제시법으로 쓸게요. x/, x는 8보다 바로 문장을 쓰시면 8 초과인 자연수 이렇게 써도 되고 뭐 8보다 큰 자연수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새로운 용어 4가지 봤어요. 우리 명제가 뭔지 참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그리고 이걸 부정하는 법도 방금 봤고 조건이 뭔지 봤고요. 이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원소의 집합인 진리집합이 뭔지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까지 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명제 잠시만요. 5번이지? 명제의 참거짓 한번 볼게요. 명제 P이면 Q이다. 의 참하고 거짓을 판별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두 조건인 이 P하고 Q로 이루어진 명제에 P이면 Q이다를 기호로 우리는 이제 P이면 Q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P이면 Q이다를 P이면 Q이다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 P 그리고 이 Q 이 P 이 Q를 뭐라고 하냐면은 가정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가정을 앞에다 쓰고 결론을 뒤에다 쓰시면 됩니다. 얘를 한번 봐볼게. x가 3이면 x제곱은 9이다. 여기서 가정은 뭘까? x가 3 이게 바로 가정이 되는 거고 x제곱이 9 이게 바로 결론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가정이 뭔지 결론이 뭔지 그리고 이 식 자체가 참이 되는 경우에 우리는 이 명제가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식 자체가 거짓이 되면은 이 명제는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로 먼저 볼게. x가 3이면은 x가 3을 집어넣을 때 x제곱은 9가 나오나요? 나오지. 이거는 참인 명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참. 그리고 이 참거짓을 판별하는 경우에 볼게요. 집합으로다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x가 3일 때 x제곱은 9다라고 했으니까 x는 뭐 3 아니면 마이너스 3 이런 애가 나와야겠지. 이걸 p라고 한번 볼게요. 이 가정을 p라고 놓고 이 결론을 q라고 놨을 때 자, 이 가정 집합의 원소는 어떻게 돼요? 3이고 q는 어떻게 됩니까? 3하고 마이너스 3이네. 둘 사이 집합을 관계 한번 포함 관계를 나타내 보면은 P가 Q 안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 거지? 굳이 이렇게 안 그려도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그러니까 참일 때는 집합 P가 집합 Q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집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인 경우 우리는 P가 집합 P가 이거 해인 집합 P가 Q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도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제 1번 한번 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참거짓을 판별하시면 됩니다. x는 2이면 x제곱은 2x이다.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소수죠. 소수는 홀수이다. 이것도 한번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x가 9 이하이면 x가 3 이하이다. 이것도 참거짓 한번 생각해보고요.
4의 배수. 4의 배수는 짝수다. 자, 다 교과서에 있는 건데, 자, 이 네 가지의 참, 이 명제들의 참과 거짓을 한번 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명제가 참이면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명제가 거짓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반례를 드시면 됩니다. 반례라고 하나라도 존재하면은 그 명제는 거짓이 되겠죠. 볼게요. 1번부터 한번 해볼게. x가 2이면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인 상황이죠. 소수이다가 가정이고 홀수이다가 결론이고 이거이다가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고 4의 배수이다가 가정이고 짝수이다가 결론이 되겠네요. 자, x가 2이면은 대입해 보시면 되지만은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니까 이거 만족하는 x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0하고 2 나오네요. 자, 집합 P가 Q 안에 포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네요. 아니면은 X에 2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이 만족하면은 참이다 라고 판단하셔도 되겠죠. 참입니다. 자, 소수는 홀수이다. 참일까? 소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소수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2, 3, 5, 7 쭉 있죠. 홀수이다는 1, 3, 5, 7인데 벌써 소수인데 홀수가 아닌 게 하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만족하는 건 아니니까 거짓인데 거짓일 때는 항상 반례를 하나 적어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2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 이건 수직선을 한번 나타내 볼게. 9 이하이면은 3 이하이다. 집합 P가 Q 안에 들어가는 상황인가요? 아니지, 반대지. 반례 같은 경우에는 뭐 4나 5나 6이나 7이나 8이나 이런 경우가 되겠지. 그래서 거짓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반례는 하나만 적으시면 됩니다. 4의 배수면 짝수이다. 근데 4의 배수인 것 중에서 짝수가 아닌 거 있나요? 없지? 이거는 참이다. 그리고 이걸 증명해라 라고 하면은 4의 배수. 4의 배수인 것 중에 짝수가 아닌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2의 2K로 모든 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2의 배수이기 때문에 항상 참이다 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제의 참, 거짓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했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이제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하고 있는 명제 그리고 뭐 정의, 증명, 정리 이런 새로운 용어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